바뀌는 거예요. 인이 바뀌는 겁니다. 변경은 객체의 변동. 자, 객체의 변동으로서 권리 내용 변동. 권리 내용 변동. 인이에요. 권리 내용 변동. 자, 저번에 제가 몇 년 출제가 되네요. 속썩인 애들이 나오네요. 자, 저번에 제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가압류, 가첩. 가압류는 뭐예요? 검전. 요거는 검전 이해 권리. 자, 소멸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도 안 해오니까 뭐예요? 각부를 처음으로, 최초로 개선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설, 이변, 처소. 그죠? 보설, 이변, 처소. 자, 보가 뭐예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 보설이 변천소 이렇게 해봐도 잘 안 좋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보설, 이변, 처소. 그죠? 자, 처분의 제한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원초적으로 이런 지문이 출제되거나, 그러면 가압류는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X야. 가압류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X야. 가압류는 반드시 무슨 가압류 가처분은 반드시 무슨 규정이 있어? 법률 규정이 있어. 그러니까 그 지문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제 기초.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워줘야 돼요. 그러면 한 문제 벌써 배웠잖아. 보전. 그 다음에 뭐예요? 보전. 그 다음에 처분의 제한. 맞아, 무조건.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검전이고, 가처분은 검전이에요. 요거는 어디로 갈까요?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가요? 법원으로 가요? 법원으로 갑니다. 등기소로 가는 게 아니야. 만약에 가압류 가처분을 법원으로 가면, 법원에, 등기소로 가면 뭐예요? 등기소에 누가 있어요? 등기관이. 등기관이 뭐라고 그래요? 각하. 그래. 각하.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에서 저희한테 알려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법원, 항공사, 무슨 등기야? 촉탁 등기야. 그래서 촉탁 등기.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자, 그러면 지적파트에서는 등기 촉탁이라고 배우지만, 우리 등기파트에서는 촉탁 등기라고 배우거든. 촉탁 등기 늘 또 출제가 돼. 지문으로든 어떻든 연결이 되기 시작. 그래서 요거 뭐예요? 요거는 기초가 돼야 돼요. 보설, 이변, 처소, 보설, 이변, 처소,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잡고.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벌써 요거 뭐라고 나왔죠? 이전. 이전은 뭐의 변동? 주체의 변동. 그러면 오미가 어디로? 건보라한테 팔았네. 그래서 이 주체가 변동돼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가.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주등기네. 만약에 이전 앞에 전세권이 붙었다. 부기등기네요. 그렇죠? 부기등기.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 나눠요. 2-1이라고 나눠라. 2-1. 2-1이 무슨 등기?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그러면 이거는 부기등기야. 그럼 부기등기 별표 5개. 다 가르쳐 주잖아. 부기등기 무조건 출제되는 거. 별표 5개는 무조건 단독 문제로 출제되고. 그러면 주등기 반대말은 부기등기. 그렇죠? 부기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주등기와 말소돼서 부기등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다? 직가 말소. 등기 아닌 말소를 시켜버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 등기예요. 1997년 7월 9일. 이게 뭐예요? 등기 원인? 아니죠. 등기 접수일자네. 요거는 접수번호. 요거는 등기 원인. 요거는 등기 원인 일자, 등기 원인이 되네. 매매가 뭐예요?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많아요. 매매도 있고, 정여도 있고, 상속도 있고, 상속인 등기도 있고, 그죠? 자, 공통점은,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요. 자, 소유권 이전 매년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소유이자, 관보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서 요거 이렇게 써놔요. 며칠에 근기한다? 60일. 요거는 암기를 해야 돼요. 각건은 60일이야. 각건은 60일의 등기를 간주합니다. 60일. 자, 표제번은 몇 개월? 1개월. 자, 표제번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표제번은 가태료 사유가 없어. 니네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 그래서 표제부에서 가태료가 나오면 무조건 X야. 근데 요거는 어디에서? 60일이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60일의 등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며칠? 60일.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매매하고 정려, 공통점. 소유권 이전, 며칠의 강제? 60일.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이 말이하죠. 매매죠. 매매는 무슨 계약이에요? 상무계약이래. 정려는 현무계약이래. 60일은 60일인데 효과가 달라. 앞에 사유가 달라. 매매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이야. 동시행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에 등기를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정의는 쌍무야, 편무야? 편무. 그러면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매매가 쌍무 계약이고 정여가 무슨 계약이다? 편무 계약. 17회, 19회 때 나왔던 거네. 그래서 매매는 쌍무 계약이라. 그래서 우리 계약을 모르면 안 된 거거든. 그래서 민법이 하이라이트야. 민법이 하이라이트.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봐봐요. 목요일에 큰 소리 친 사람이 오늘 안 나와서, 안 나와서, 요 사람 매도인, 요 사람은 아버지, 요 사람은 아들이네. 아버지 아들이야. 살아생전 주려면 뭘 줘야 돼? 저기요. 뭐 세금이 많이 나가죠? 국세가 나가네. 짜고 치자, 뭐 하자, 매매하자. 매매. 그럼 실제는 등기원이 뭐예요? 정의하죠. 알고 봤더니 매매. 감춰놨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의닉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차피 집은 누구한테 가요? 아들한테. 이 관계가 무슨 관계? 그렇죠. 실체관계. 좋아요. 실체관계. 실체관계 부합한 등기를 무효할 이유는 없다.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 돼. 걸렸다 그러면 내로나 무리거든. 내가 바람 피면 로맨서. 남이 바람 피면 불륜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요. 집사람한테도 그래요. 좋은 남자 있으면 가라고 그래. 아직 좋은 남자가 없나 봐. 가라고 그래도 안 가는 거 보니까. 그냥 좋은 남자 있으면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래요. 집에서. 그러니까, 생활비 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좋은, 생활비 주는 남자한테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래서. 가라. 그래도 안 가네요. 아직 좋은 남자가 없나 봐. 그쵸? 자, 그렇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매매와 정연해요. 매매 뒤에 정연을 감춰놨죠. 무슨 의미? 언의경이. 그 실체관계와 부합한 등기로 무효할 이유는 없다. 실제는 경계원이 뭐예요? 정연. 알고 봤더니. 매매. 목요일 수업 듣는 사람은 뭐예요? 2번 듣는 거래. 그렇죠? 이게 바로 무슨 행위다? 언의경. 그래서 딱 맞춰놓은 거야, 수업을. 맞춰놓은 거야.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얼굴 보죠. 얼굴은 무슨 번호? 순위번호. 한 번에 얻으면 다 똑같잖아.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관리자 및 기타 사항.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여기에다 가로 쓰고서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한다. 조금 전에 배웠죠?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한다. 뭐예요? 설정. 그렇죠. 설정. 그렇죠. 설정. 자, 소유권 이해 권리가 뭐가 있어요? 제한 물건이죠.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오늘 항상 무슨 물건에 대해서? 타 물건에서. 자기 물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민법에 풀 때 자기 물건인지 타인 물건인지를 꼭 하나 정해야 돼.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건? 예치권. 예치권은 그러면 자기 물건에 설정할 수 있어? 타인 물건이야. 타인 물건이죠. 그러면 임차권에서 이제 논란이 돼요. 바로 뭐예요? 자, 그 토지와 건물을 나누면 건물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거든.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요건은 뭐냐?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돼. 매수해야 돼.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돼. 지가야 남의 거야? 아니, 봐봐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돼.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돼. 그럼 지가야 남의 거야? 지가죠.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유치권은 발생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유치권은 타인 물건에 대해서만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유치권은 보면 우리가 뭐예요? 임차권은 토지 임차권과 건물 임차권이거든. 토지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고 건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거든. 그런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요건은 두 개의 요건을 갖춰야 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돼.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동의를 얻고 매수했으니까 지거죠. 그러면 유치권은 무슨 물건에서만 발생해? 타인 물건. 그럼 지금 물건인데 뭐예요?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해. 자, 건물 임차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도 유치권이 발생한다. 어때? X. 유치권은 발생할 수가 없어. 다음은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1번이야, 1번. 1번은 무슨 등기? 이제 해석해 들어갈 수 있네. 주등기. 그럼 전십이 뭐예요? 전순위 번호 10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나왔죠. 이게 무슨 등기고? 폐쇄 등기구나. 자, 건저당 설정. 건저당이 붙었네. 자, 2001년 5월 4일. 그러면 요거는 금방 끝나네.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 원인일자, 등기 원인. 그렇죠. 자, 채권 최고액 줄서놔요. 채권 최고액. 자, 채권 최고액. 그러면 채무자 줄서놔. 채무자. 요걸 좀 뭐 묶어서 뭐예요? 대표적으로 필요적 기록상. 필요적 기록상. 그렇죠. 매년 출제되네. 임의적 기록사항이냐, 필요적 기록사항이냐를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럼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예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필요적 그러지 말고 하여야 한다. must. 임의적 기록사항. 그렇죠. 그래서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기록사항에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필요적 기록사항과 뭐가 있다? 임의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거든. 그럼 필요적 기록사항은 돈과 관련돼서 돈,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이에요. 돈은 눈물의 씨앗이야, 소송의 씨앗이야? 소송의 씨앗이에요. 돈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야. 눈물의 씨앗은 러브야. 러브, 그쵸, 러브, 그쵸. 그래서 돈은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은 뭐예요? 요거는 임의적 기록사항은 뭐예요? 읽어봐요. 기간. 기간은 당사자끼리 정해놔. 그러면 당사자끼리, 당사자, 특약. 특약과 약정과 합의. 그렇죠. 합의. 약정, 합의. 자, 다음 중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것. 읽어봐요. 특약, 약정, 합의. 이거 보라는 거예요. 8번 출제다. 8번. 그렇죠. 8번. 8번. 자, 임의적 기록상은 등기부에도 기록할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그러면 기록하면 제3자가 봐, 안 봐? 봐. 그럼 제3자에게 개길 수 있다, 개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대항력. 그렇죠. 자, 그래서 임의적 기록상을 등기부에 기록하면 개기는 힘이 생겨.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뭐예요? 일반인들은 개긴다라고 그러고 우리 법정 용어는 뭐예요? 대항력.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작년에 우리 두 문제 출제를 했죠.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한테 개길 수 있어, 없어? 개길 수 있죠. 그렇죠.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한테 개길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한다면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한테 보호될 수 없다. 그렇죠? 두 문제 출제를 했잖아. 민법에서. 아주 기초적인 지식으로서. 그렇죠? 개긴다가 대항력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임의적 기록사항은 함부로 할 수 없어. 여기에 뒀어요. 법률 규정이 있어요. 근데 34회 때 이게 나왔어요. 봐봐요. 자, 지상권의 지료야. 지상권의 지료서나요. 지상권의 지료는, 자, 지상권의 요놈 때문에 그래. 자, 지상권의 지료는 임의적 기록사항이거든. 임의적 기록. 얘는 돼. 근데 돈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래서 얘는 임의적 기록사항이거든. 근데 지역권의 지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지역권의 지료가 요게 법적 근거가 없었어. 그래서 다음 중 임의적 기록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라. 지역권의 지료. 요게 재작년에 출제돼서.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제가 요거는 실수를 했어요. 이것까지 확인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상권의 지료에 임의적 기록사항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역권의 지료, 이게 출제가 될 거다. 그러면 지료는, 그러면 지상권의 지료는, 뭐예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기록하면 유사, 기록하지 않으면 무사. 그래서 지상권은 그래서 유사, 무상을 꼭 점검해야 돼. 뭐 때문에? 토지거래가 고요 때문에. 토지거래가 때문에. 그러면 우리 토지거래가증은 언제 제공하느냐? 소유권과 지상권이야. 유상계약에 한해서 유상계약과 예약에서 제공하거든. 그러면 지상권은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어. 그럼 무상 지상권은 토지거래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 난 이제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요 지료. 근데 요거까지는 말고요. 돈은 얘 빼고는 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얘하고 얘 빼고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전세권의 돈. 전세권의 돈이 뭔데? 그렇죠, 전세권. 전세권의 돈 하면 돈 그러면 뭐 됩니까? 전세권의 돈. 그럼 문제 나가요. 전세권 설정된 기시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OX, X. 기록하여야 한다. 자, 건전항에서 돈, 이게 채권 최고액이야. 채권 최고액. 그렇죠? 요 채권 최고액이야. 그러면 저당권은 뭐가 될까요? 채권액. 채권액. 저당권은 뭐라고? 채권액. 건저당은 채권 최고액. 그러면 요 최고가 뭐예요? 이자. 이자야. 이자. 이자는 따로 기록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게 통상 몇 프로 설정되느냐? 120% 설정이 됩니다. 120%. 120%가 설정이 되거든. 자, 120%, 20%가 이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건저당은 뭐예요? 채권 최고액. 건저당은 채권 최고액. 저당권은 채권액. 그렇죠? 몇 프로 설정이 돼 있어? 120%. 그죠? 120%.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고요. 그래서 6시 반부터 하신다며요. 예, 잠깐 갈 거고. 근데 우리가 요즘 개업을 많이 못해요, 사람들이. 왜 개업을 못할까요? 인강으로 학교 가는 사람은 개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봐봐요. 나중에, 9월달, 10월달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개업할 준비를 모두 갖춘 거야. 왜 5% 올까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요즘은 혼자 개업을 못 하거든. 그래서 동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계약도 같이 합의선 공동중개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딱 둘도 말고 친한 사람, 세 사람만 다 가면 돼. 그렇다고 또 그래서 공동중개를 하는 게 좋아. 그러면 사무실 뭐도 줄 수 있어요. 임대료 줄 수 있고. 그래서 세 사람이 뭉치면, 네 사람만 뭉치면 돼. 다섯 사람 뭉치면 더더욱 좋고. 다섯 사람 얼마예요? 나 천씩 출자해. 천자 출자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법인 만들면 돼.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면 본인 책임이 아니라 법인 책임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다섯 사람 이상이 뭉치면 돼. 자, 그래서. 요 정도 차려놓고, 다섯 사람이 한 사람은 토지 전문, 하나는 건물 전문, 아파트 전문, 나는 학원을 전문으로 하겠다. 그래서 학원을 전문으로 하겠다. 학원 중개를 하겠다. 그것도 좋은 전략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대 전략은 무슨 병을 줄여야 돼? 고정비용.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요. 그러니까 친하게 되지만. 어차피 공인중개사는 이거만 싸워야 돼. 서로 싸워서 돼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상대평가에 절대평가에. 우리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잖아. 몇 점? 60점, 40점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상대평가만 싸워야 돼. 근데 그러면 상대평가라면 여기 있는 사람은 적이 될 수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젠가요? 오늘, 어제 가는데 전화가 왔어. CPA 준비하는 총무가 몇 점 더, 0.5점 차이로 떨어졌대. 한 문제도 아니라 반 문제로 떨어졌어, 반. 그래서 우리 공인 회계사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플러스 무슨 평가야? 상대평가야.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 제자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0.5점 차이로. 0.5점. 근데 좀 병났겠구나 그랬더니, 교수님 병났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요번 달 말에 또 세무사선 시험이 있거든. 그래서 세무사선에 전력 투과하고 다 5월 둘째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세무사 시험이 최근 또 4월 말에 있어요. 그래서 4월 말. CPA 0.5점 차이로 떨어서 세무사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는 절대평가에 상대평가에. 절대평가. 1차는. 근데 1차는. 근데 우리 회계사는 절대평가면서 상대평가야. 그러니까 너무 싸우지 말고요. 친하게 좀 이해해주고 좀 보듬어주고 좀 그래봐 좀 그래보고. 옆에 사람이 공부하고 있으면 조용히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배려라는 겁니다. 배려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자, 그러면 이 문제 올해 출제되니까 대비를 해주시고, 그러면 120% 중개사 꼭 확인을 해줘야 돼. 자, 건재당이 나왔다. 원본액을 알아야 돼. 원금을 확인해. 자, 얼마예요? 7,200만. 원금은? 6천만. 그걸 확인해 줘야 돼. 그걸 확인 안 해주면 다시는 중개사가 집니다. 6대4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주는 연습을 해줘야 돼.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여기 봐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언동, 건재단, 요 중소기업은행 출처나요. 여기에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라고 써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서 부동산 등록번호라고 그래. 자, 부동산 등록번호는 뭐예요? 요게 열쇠자리야. 열쇠자리. 자, 중소기업은행 투자로 건치면 뭘까요? 중소기업은행을 투자로 건쳐봐라 그랬더니 은행. 이러면 끝장이야. 투자로 건치면 법인. 그러면 요거는 법인 등록번호야. 그러면 요 법인 등록번호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자, 법인 주된 사무소 등기소 등기관한테 부여받아. 그래서 나중에 요거 부여받습니다.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봐요. 재외국민이 있죠. 재외국민은 어디에서 받을까요? 목동 가서 받아. 목동에 뭐 있어? 출입국이 있어. 출입국. 그래서 재외국민은 뭐예요? 재외국민은 출입국에서 받는 게 아니라 대법원 소재지에서 받네. 대법원 소재. 그러면 애국인은 어디에서 받아요? 출입국 관리소에서 받아. 목동에 갑니다. 지방엔 관리 출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받아야 되고, 애국인. 그래서 지금 애국 일본 사람이 지금 많이 거주하는 데가 어디냐? 마포 공덕동 오피스텔 거기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거기 수강생도 있고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뭐 수강생이 있어서 뭐예요? 제가 마포역에서 딱 오는데 수강생이 어디가? 그랬더니 저 목동에 가요. 그래서 뭐라 그래? 오늘 한 건 했구나 그랬어요. 한 건. 벌써 느낌이 오잖아. 목동에 간다고 그러면. 목동에 왜 가요? 출입국, 애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국인은 출입. 그래서 이게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지문으로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법인은 어디에서 받는다? 주된 사무소 등기소 등기관한테. 법인은 법주 그런 거죠. 법주 거죠. 그러면 애국인은 어디에서? 출입국, 예출 거죠. 재외국민은 어디에? 제대 그렇죠. 제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우리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근데 뭐 얼굴은 그러면 몇 년에 등기를 간주합니까?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명의신탁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와. 갖고는 며칠? 갖고는 60일. 원래 갖고 얼굴은 명의신탁에서 3년에 등기를 간주하거든. 거기까지는 안 나오니까. 자, 표제부 몇 개월? 1개월. 갖고는 60일. 거기까지 봐봐.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요 등기부를 생각하라고. 등기부를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응용을 해야 돼. 자, 봐봐요. 자, 하나만 응용하고 좀 쉬었다 들어가죠. 자, 갖고네요. 갖고. 자, 오늘 오후에는 기출문제 없습니다. 바로 수업 1시간 더 하고 마칠까 생각해요. 왜냐면 또 1차 기출문제 안 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을 그냥 계속 오늘 4시간 할 거예요. 4시간. 기출문제는 다음 주. 선생님이 도망갈 고민을 해서 제가 잡아놓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자, 여기 봐봐요. 갖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얘하고 얘가 다툼이 벌어져. 뭘까요? 갖고는, 아까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순위번호죠. 같은 거는 순위번호에 따라서 결정돼요. 만약에 갖고하고 얼거하고 다툼이 있어. 갖고하고 얼거의 다툼이 있으면 뭐예요? 다른 거죠. 다른 거는 무슨 번호? 접수번호. 그렇죠. 접수번호. 자, 35회 때 갈까요? 35회 때. 자, 35회 때로. 자, 타임머신 타이어.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맨날 노래.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여기만 잘해요. 자,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와 저당권의 다툼이 있는 경우 순위번호에 따른다. OX. 자,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에 따른 것은 소유권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갖고의 얼구에 갖고, 저당권은 얼구, 갖고하고 얼구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럼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순위번호에 따른다. 어때? X. 그죠? 그럼 제가 앉아서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는 갖고예요. 갖고예요. 그걸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이 소유권이면 갖고고, 소유권 이에 걸리면 뭐예요? 얼구라는 걸 잡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갖고하고 갖고의 다툼이 벌어질 때는 무슨 번호다?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를 할 때 갖고에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갖고. 요거는 무슨 거? 얼구. 그러면 갖고하고 얼구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러면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러면 순위번호에 따른다. X.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외우기만 잘해요. 봐봐요. 갖고는 순위번호, 얼구는 순위번호. 이걸 이제 다툼이 벌어졌을 때. 갖고는 무슨 거, 같은 거. 무슨 번호? 순위번호. 얼구는 순위번호죠. 그렇죠. 같은 거니까. 갖고 얼구는 다른 거. 무슨 번호? 접수번호. 그러니까 접수번호는 그래서 다른 거에 접수번호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때. 그래서 표제문은 접수일자는 기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접수일자는 기록된다. 그렇죠. 모의고사도 자주 출제되거든. 그럼 표제문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어때?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등기부가 머릿속에, 이제 일반 등기부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딱 돼야 돼. 딱 떠올라야 돼. 막 목차도 떠올라야 되고, 그래야 이제 제대로 등기법다운 등기법을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